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방이쌀, 특히 이방쌀, 방이쌀, 그 다음에 삼살방이라든가 대장군방이라든가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이 점 분명히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요. 자,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일반 신살 가운데 83개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삼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삼재의 어떤 그런 상식하고는 전혀 틀린 점이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한번 삼재가 뭔지 한번 좀 잘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좀 해보자고요. 뭐 교과서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 용어가 이렇게 삼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꼭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인데, 이 세상 만사가 어떠한 화가 나한테 미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천지인의 회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풍수서부터 바람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뭐 사람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땅의 어떤 지진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음택을 잘못 써서, 예를 들어서 음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장사를 지내서 어떤 묘소를 갖다가 우리가 정했을 때, 오늘은 이런 모든 흉사가 꼭 이렇게 삼재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실제요. 그렇지만은 이 삼재라고 하면은 천지인을 대표해갖고 그 형태가 판란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실제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8가지 난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는데, 뭐 주로 부모, 형제,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상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삼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삼재다 판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 이 삼재에 관해서 우리는 무슨 복삼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악삼재가 있고 그러는데, 삼재 이 자체가 말이죠, 재앙의 뜻이 흉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다 길이다 하는 의미는 여러분 싹 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2신사를 여러분이 지금 안 배우셨지만, 이제 저 12신사를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12신살에 제일 처음 오는 것들이 겁살, 제살, 그 다음에 천살, 겁재천지, 연월망장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삼재의 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겁살, 제살, 천살의 어떠한 이런 하늘과, 이게 지금 이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거든요. 나, 그 다음에 이제 너, 이게 너고요. 나, 너고, 요게 이제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어가 그렇습니다. 12신사를. 그래서 12신사를 제가 이제 재미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하시더라도, 일단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판란과 연결시키는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전부 다 걷어치고, 왜? 이 속에서도 전부 다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삼재하고 이런 판란에 대한 천지인의 어떤 그런 개념 규정을 여러분이 없어버리시고, 삼재가 과연 어떻게 흉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만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이 이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삼재가 들어온다, 삼재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삼재의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보시면은 띠를 가지고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띠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처음 볼 때 우리는 이 삼합을 대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띠의 삼합과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삼합의 이제 예를 들자면 삼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봤을 때, 생지 있죠, 이렇게. 요 생지의 충,
생지충, 생지충이라고 한다면 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지충의 방합입니다. 그러면 신유술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선생님, 인시사의 사생은 예를 들어서 3년인데 3년 내내 또 적용될까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 사왕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1년은 12달이죠. 그렇죠? 12달에 들어오는 시기 분석과 실행 분석에서 그렇지 않는 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세 분석에서 반드시 어떠한 삼재가 들어왔다, 사고의 개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면 반드시 나쁠 것인가? 동착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예를 봤듯이 지금처럼 뭐 아주 요즘 젊은이들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피임하고 임신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찝어서 그냥 얘기하고 다 맞아. 할머니가 어떻게 됐나?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안 돌아가신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 사람이 내가 어디 있냐고. 부모가 있었으니 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서 자꾸 들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게 돼 있어. 근데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겁내한단 말이에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 돌아가셔서 당연히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겠지. 만약 귀신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거를 삼재 귀신 운운하는 그런 학문, 그런 논리도 아니야. 그거는 잡설이지. 그런 잡설과 연계해서는 안 돼요, 절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재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명리학이 아주 이 고매한 명리학이 이렇게 지금 이제 분탕치를 해갖고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귀신 신하라 까는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논리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업을 하시는 분들 가면은 대체적으로 무슨 동쪽으로 뻗은 이제 무슨 복숭아 나무를 태워갖고 먹으라는 둥, 뭐 그다음에 상거리 한 가운데다가 뭘 묻으러 하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아스팔트 다 깔아놔서 할 데도 없어. 하셔도 안 되고요. 웃기는 얘기라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더더욱이 웃기는 건 부적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삼재에 관련해서 부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이제 삼재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적수라고 얘기가 개운법을 가지고 부적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적이 우리가 효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봐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몇백만 원씩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무슨 적입니까? 요즘 문방구에 가면은 500원, 1000원에 팔아요. 부적 판다고. 그 시대예요. 그래서 부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몇만 원 우리가 또 10만 원 이렇게 뭐 줄 수는 있어요. 그럼 뭐 당연하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이상 요구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부적에 대해서 삼재 부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삼재 부적은 말입니다. 삼재 부적은 사실은 옛날 이제 고서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삼재 부적은 요 삼두가 요렇게 된 이제 이게 새. 이걸 우리가 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리 하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부적을 갖다 많이 씁니다. 요걸 우리가 삼두의 부적이라 하거든요. 요 책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삼두 일족 응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삼두 일족 응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그 매 있지 않습니까? 매를 가지고선 매는 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이 응자는 이렇게 쓰죠. 한문으로 세조자 이렇게 써가지고 응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부. 응의 부적이란 뜻이에요.
부의 적자가 또 부적의 적자가 이렇잖아요. 이게 부적이니까. 응부적이에요. 응부. 매의 그림이 가장 이렇게, 이게 사실은 왜 매를 갖다가 특별히 놨을까? 독수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자 이규경 씨의 오주연문 이렇게 장전 이렇게 산고라고 하는 책에 매가 삼재를 물리치는데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문서 거기에 응해 가지고 전부 다 삼재 부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매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또 유망국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에 세시풍류의 금계도, 즉 머리가 3개 달린 닭이라든가 매를 그렸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특히 매를 가지고 머리가 3개 달린 이 삼두의 매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방 어디예요? 입구 위에다 떡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놓는데 이걸 삼두의 응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요렇게 쓰는 이 노란색 종이 있잖아요. 이 노란색 종이에다가, 물감 종이에다가 그림을 막 이렇게 막 그리는데, 이 그리는 요 재료가 우리는 경명주사 그래요. 경명주사 또는 경면주사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거울 경자에다가요, 밝을 명자에다가 붉을 주자에다가 모래 사자를 갖다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 면자는 안면 얼굴 면자 이렇게 써서 어느 쪽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경명이라고 하는 이 경명주사는 사실은 자연에서 나오는 돌의 이름입니다. 근데 중국산이 가장 유명해요. 굉장히 비싸요. 붉은색 돌가루 돌인데, 근데 그 돌의 주 성분이 뭐냐면 수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경명주사를 갈아가지고, 이게 체하거나 허거나 혈이 잘 안 돌잖아요. 그걸 갈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야 알았어. 지금에서야 그게 수은인지 알지. 옛날 사람은 그게 수은인지 모르지. 수은은 먹으면 어떻게 해? 인체에 유독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 경명주사를 약으로 먹고 죽은 사람이 왜 죽은지 몰라. 근데 이제 지금 밝혀진 원인이 뭐냐면 수은 중독인 거예요. 이게 맛이 달고 신맛이 살짝 나면서 달아요. 갈아서 먹으면. 그래서 혈이 잘 통하는데 최고의 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사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 경면주사가 수은이 많으니까, 요 경면주사를 화학 처리를 해서 수은을 빼서 만든 게 영사야. 아셨죠? 이걸 원래 진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은을 빼서 만든 게 영사라 그랬어요. 천밀에 넣고 끓여 먹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경면주사 자체는, 그래서 이 경면주사는 갈아, 돌가루를 굉장히 비싸요. 이걸 싹 갈아. 그럼 약간 붉은색이 나죠. 거기에 들기름 내지는 어떤 경우에 참기름 이런 걸 갖다 살짝 섞어서 붓에다 찍어서 쓴답니다. 쓰는데 밤 12시에 대체적으로 북쪽을 바라보고선 길을 딱 받아. 밤 12시에 길을 받아서 딱 쓰려면 머리끝이 삐죽삐죽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신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기도를 딱 하면 어때요? 삐쭉삐쭉 뭔가 느낌이 있어요. 신발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 밤에 쓰는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부적은 한 4,500가지 정도 있어요. 종류가. 근데 이 기법이 있나요? 기법 정해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자기가 마음을 딱 받아가지고 담고 새 그림을 하나 멋지게 그리면 돼. 진짜 새가 효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뭐 그릴 거야 하면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은 방식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담으면 된다. 근데 부적 같은 거 써야 될까요?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운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것들은 이렇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으로. 부적 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활용하지 마시고, 자 이제 부적에 대한 개운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부적을 써야 되겠다. 아니 부적과 가늠하는 어떤 개운법을 갖고 싶다. 현대적으로 이 개운법이
뭐냐 하면은 개헌법. 요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원진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해묘미의 사람이 띠가 해묘미의 띠가 이건 삼합이죠. 띠는 삼합이에요. 띠가 보니까 사오미에 해당하더라. 사오미 연도죠. 이건 방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이렇게 양띠인 사람은 13, 14, 15년이 우리가 이렇게 삼재라고 한다면은 보시자고요. 사오미에 해당하는 각각의 말입니다. 원진이 뭐예요? 아시죠 이제? 그쵸? 요게 사술이 있을 거고 요게 오는 뭐예요? 축이 있을 거고 미는 뭐예요? 그렇죠. 오케이 아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인신사의 생지에 해당됐다. 그럼 이 동물을 갖고 있으면 돼 여러분이. 아셨죠? 그 다음 내가 여기에 해당됐다. 물론 다 갖고 있어도 돼. 원진인데. 그러니까 아셨죠? 요 띠 있죠. 띠에 원진 있죠. 원진 아셨죠? 원진의 동물이 뭐예요? 요게 바로 개운법이야. 아셨겠죠? 그럼 김홍관사 네? 그래서 인신사의 사성에 해당되는 사람은 네, 여기에 해당하는 원진이 뭐예요? 술이죠. 개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수레가 천라지망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술이 있더라. 내가 뱀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진이 있더라. 안 쓰면 되잖아. 다른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순위를 놓고 인신사해에 사나 해수 같은 사람은 안 써도 되겠죠. 그쵸?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갖다 써라. 그러나 1순위는 그렇더라.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동물로다가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내가 해묘미의 띠가 사오미에 요게 삼자가 들어가면 사오미와 관련된 뱀, 그다음 말, 양의 그림은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생, 사왕, 사고에 관계없이 집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시면 안 돼. 아셨죠? 그다음 내가 입는 옷, 내가 갖고 있는 마스코트, 뭐 그림, 사진 이런 것도 가급적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셨겠죠? 그런 게 로고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고고 뭐고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깊숙이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개운 방법이 부적이에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 부적이야. 부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해당하는 그 해에 해묘미가 해당되면 사오미 있지요. 네. 내년은 신자진이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신유술이죠. 그럼 인호술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년부터는 어떡할까요? 인호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호술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신유술이 있죠. 신, 원숭이, 닭, 개 이걸 집에 놓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살아있는 개는 어떡할까요? 그걸 어떻게 죽여 살려? 그러죠? 그렇게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아까 말씀하셨더니 옷에 보면 마스코트 그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베개에 보면 이불에 보면 스누피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불 껍데기 싹 빨아서 말려서 뒤로 넣어놓으면 되잖아. 다른 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갖다가 무슨 인형이고 장난감이고 마스코트고 그런 동물들을 갖다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깊숙이 감춰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개운법이다. 그럼 난 내년부터 아셨겠죠? 아셨겠죠? 그럼 내년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제 개띠 같으면 이제 인호술로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인호술이니까 내년 신유술로 들어가니까 내년이 이제 악산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러한 동물들이 있죠. 근데 내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인호술이야. 아셨죠? 네. 선생님, 죄가 당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닭인데 저도 갖다 어디다 없애버려야 돼. 닭날만.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강아지를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그건 말이 안 되고. 아셨겠죠 여러분? 삼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요. 가급적이면. 근데 음식 타박하지 말고 드세요. 그림 있죠. 기물 같은 거. 이걸 넣지 말으라고. 3절 전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년 전체를 무시하지 말고요. 그 동착이 들어오는 이 연에 동착이 들어오는 월이 있죠.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저한테 여러분 이제 하나를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배우셔야 돼. 월삼재라를 배우셔야 돼. 월삼재를 배우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 지금 해묘미인 사람들은 사오미가 뭐예요? 연도죠, 그렇죠? 네. 마지막 이제 날삼되지만 월에 사오미가 연결돼서 월로도 들어오지요. 네. 들어오죠. 내가 오화 연도에 아니면 내가 미년에 사오미가 들어오는 이 월이 있죠. 이게 월삼재야. 5월달. 알았죠? 그러면 월삼재와 연삼재가 겹치죠. 이걸 동착의 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월삼재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 아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해묘미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지막 나가는 띠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삼재에 대한 개념을 싹 바꾸셔야 돼. 무조건 3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사실 거예요. 시기는 반드시 삼재니까 우하양이더라. 우하양이지만은 실행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마시라고. 요 나쁜 때가 언제냐면 알면 되잖아. 요 나쁠 때가 바로 동착이 될 때더라. 아셨겠죠? 그럼 우리가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 보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요. 그러면 이제